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이건 민법 38조에 해서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주무관청이 어디에? 그 지금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 법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주무부처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이 2년 반 걸려서 법원을 통해 했던 그 일을 한국은 문체부 장관 명령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948년부터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이 원칙.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암암리에 있었던 일부 비정상적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이제 드디어 헌법을 바로 세울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단호한 모습에 일본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정치 개입을 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킨 일본의 반응, 그리고 일본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한국과 일본의 종교법인 관련 법적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는데요. 아사히, 니케이, 마이니치, 지지통신 등 일본의 대표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특히 주목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올해 2025년 3월 통일교 해산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이 2022년 아베 피격 사건부터 시작되어 약 2년 반이 걸렸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이었는데요. 일본 야후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이 우리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한다. 일본 정치는 통일교 유착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통일교 문제로 전국 혼란을 겪고 정치권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했던 일본 대중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 분리 원칙과 해산 검토 지시는 그들이 일본 정부에 기대했던 단호한 정의 실현의 모습으로 비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통일교 전문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트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액 헌금 문제를 안고 있는 교단과 일본 국회의원 관계의 전체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교단에 의한 정계 공작이 이 정도로까지 적발되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낀다. 한학자 총재 구속, 모 정당 집당 입당 내용 적발, 정치자금 흐름 추적. 한국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일본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왜 법원을 거쳐 2년 반이 걸렸고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일본이 어떻게 통일교 해산 절차를 밟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범인 야마가미 데스야는 체포 직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하며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 그의 어머니는 상속받은 토지와 집을 팔아 약 1억엔,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돈을 통일교에 바쳤고 2002년 가정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야마가미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가지 못했죠. 그의 형과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죽음 뒤에 통일교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전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연일 피해자 인터뷰가 쏟아졌고요.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갚으려면 헌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감상법이라는 걸 썼어요. 평범한 꽃병을 수백만 엔에 팔면서 영적인 힘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일본에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본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1960년대에 통일교를 일본에 끌어들였다는 것. 자민당 의원 381명 중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다는 것.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 단체를 방치했는가? 2022년 10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5천 건이 넘는 자료를 수집했고 피해자 170명 이상을 인터뷰했습니다. 전문가, 신학자, 법률가 의견을 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00명, 피해 금액은 204억엔, 약 2천억 원. 1년 후인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문부과학성이 도쿄지방재판소에 공식 해산 청구를 제출한 겁니다. 1년 반의 법정 다툼 끝에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요. 통일교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으며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해산 말고는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 일본 통일교 해산. 일본 역사상 세 번째 종교단체 해산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두 번째는 2002년 사기로 유죄 판결받은 명각사. 그런데 통일교는 달랐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오직 민법상 불법 행위만으로 해산된 첫 사례.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전 세계 법조계가 주목했습니다. 해산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지위 박탈, 세금 혜택 상실, 자산 청산 절차 시작, 조직적 모금이나 정치 활동 모두 중단.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의 신앙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없애는 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권력과 자금, 조직으로서의 영향력이다. 그런데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종교법인만을 위한 종교법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법인법 81조에 종교법인이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해쳤을 때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종교법인만을 위한 법이 따로 없고 한국의 종교단체가 법인을 만들 때는 민법을 따릅니다. 한국은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국가가 종교단체만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을 만들 경우 오히려 종교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민법을 적용받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언급했습니다. 법인이 목적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체부 장관이 해산 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해산당한 단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후 절차이고 행정부가 먼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치에 비정상적인 개입을 하는 조직을 해산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조직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는 경우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013년 이후 극우 조직을 중심으로 40개가 넘는 단체를 정부 명령으로 해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의 길, 혁명적 민족주의 청년 같은 극우 단체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폭력 선동, 인종혐오, 공공질서 파괴. 이들 단체는 2013년 파리에서 반파시즘 운동가 클레망 메릭을 살해한 사건과 연루되었었고 프랑스 정부는 즉각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역시 폭력극우 테러 위험과 연계된 단체들을 반복해서 해산시켜왔습니다. 최근 해산된 독일 왕국 KRD처럼 국가질서를 부정하거나 무장행동을 선동한 조직은 곧바로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권 침해 아닐까요? 유럽인권재판소는 해산 사례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협약과 양립 가능하다. 공공질서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다. 세계 기준에서 보면 국가질서 침해가 명확하면 국가가 단체를 해산시키는 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입니다. 한국도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일본이건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종교나 특정 단체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려는 첫걸음을 뗀 것이죠. 이번 조치가 실제 해산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종교단체가 비정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관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특파원이었습니다.